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증시뿐만 그런 게 아니고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안 좋죠.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일어난 일인데 투자자들이 전혀 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부추기는 요인은 AI가 허상 아니었나? 이게 과연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나? 여기에 근원적인 의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급락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쭉 훑어본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구글이 AI 붕괴의 구원투수가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잘 듣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요인이 두 개가 있고요, 글로벌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악재는 신용 잔액입니다. 항상 돌이켜 보시면 국내 증시가 고점일 때는 신용이 과도하게 증가했죠. 이 신용 잔액이 약 20몇 조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스탁론 제도가 있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10배 베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제도권 안팎에 이 투기적인 자금이 엄청나게 몰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신용 잔액이 한 26조 8천억쯤 되는데 과거 3,300, 3,400이 지수 고점일 때 2021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신용잔액이 25조 5천억이 사상 최고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30조까지는 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28, 9조 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신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 이런 증시 조정이 하락폭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내의 빅2,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라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그 두 회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상장사들 보면요, 내부 현금은 많은데 M&A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뭔가 외연을 확장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하는 기업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투자 부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은 안 좋은 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고, 물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요인은 훨씬 더 복합적이죠.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장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대외 환율의 어떤 불안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파면 팔수록 굉장히 미묘한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이 두 가지 요인이 국내 증시를 불안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AI 거품론이 대두된 건데요.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는 AI 자체가 허상 아니었나. 그러니까 어텐션 알고리즘이 논문으로 나온 이후에 챗GPT 같은 AI가 쏟아져서 LLM이 이제 대두가 됐는데 그 이후로 정말 수익화에 기여한 게 있냐 이런 의문이죠. 수익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어텐션 알고리즘 자체가 허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과격한 과학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근원적인 질문인데 표면적으로는요, 오픈 AI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진짜 오픈 AI가 지금 챗GPT 5.1까지 나왔는데 이게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성능이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샘 알트만의 모호한 태도가 덧붙여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사실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신뢰를 상실한 건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의 가행 투자 아니었냐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이게 지금 급락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으로 돌아가면요, 이 오픈 AI 대신해서 구원투수로 나타날 기업이 바로 구글이라 이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워렌 버핏이 최근에 구글 포지션을 최초로 공개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구글 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고인 가운데 지금 구글에 대해서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CNBC가 지난 11월 6일 구글 전사회의 그 장면을 이제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아민 바이타트 클라우드 부사장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는 매 6개월마다 컴퓨팅 능력을 더블로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4, 5년 동안에 1000배를 늘려야 될지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컴퓨팅 능력을. 그리고 여기서 순다르 피차이가 지금 AI가 거품 아니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가소 투자하는 게 가행 투자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입장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1000배라는 게 어떻게 1000배가 되냐,
2의 10승은 1024 아닙니까? 매 6개월마다 2배가 되니까 딱 5년 되면은 1024배가 되는 겁니다. 1000배라는 컴퓨팅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컴퓨팅을 구성하는 그런 개별 요소의 성능 향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질과 양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아민 바흐타트 부사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은요, 정말 이게 진심이거든요. 단순히 TPU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효율화를 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컴퓨팅 능력을 확장할 의지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 3가 나와서 오픈 AI의 아성을 위협했죠. 위협한 정도가 아니고 1위가 제미나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저희도 사용을 해보니까 챗GPT보다 훨씬 더 나은 구석이 자꾸 보이거든요. 구글이 만약에 오픈 AI를 대신하게 된다면 여러 측면에서 수익성을 거두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픈 AI보다 훨씬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지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메일을 AI 학습용으로 쓰다가 소송이 걸렸죠. 엄청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한테 AI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데가 구글입니다. 실제 AI의 수익성은 어쩌면 오픈 AI보다 구글이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구글이 오픈 AI로 인한 어떤 위기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아마 3, 4개월, 4, 5개월 동안에 오픈 AI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픈 AI 문제를 빅테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시장이 많이 흔들리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글을 이제는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포지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구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